얼마 전 일본 매체 사커킹은 한국인 축구 선수들의 이적료 랭킹을 선정했습니다. 랭킹에서는 선정의 이유 또한 함께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한국을 칭찬하는 일에 인색한 일본 매체에서 한국인을 극찬하는 모습을 보니 월드 클래스의 위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커킹이 정리한 랭킹에서 손흥민 선수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커킹은 손흥민 선수를 아시아를 대표하는 공격수라고 설명하며 한국 역대 이적료 최고액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10년 함부르크 SV의 프로로 데뷔했고 2013년 여름 900만 파운드 이적료로 레버쿠젠 유니폼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900만 파운드도 고액의 이적료인데 토트넘으로 이적할 때 2,700만 파운드로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 금액을 갈아치웠다며 손흥민 선수가 걸어온 길을 자세히 조명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이적 당시 그의 나이가 23세였다는 점도 덧붙이며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그에 대한 칭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커킹은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2차례 레드카드, 오른발 골절 부상 등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이를 이겨냈다고 말했는데요. 공식 40경기에서 18골 12도움으로 커리어 하이를 찍었다고 극찬했습니다. 또한 EPL 16라운드 번리전에서 나온 70m 단독 질주 득점은 각 미디어가 뽑은 최우수 골에 선정되었다고 말하며 팀에서 올해의 선수를 포함한 4관왕을 차지한 선수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축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아시다시피 실제로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의 에이스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부분인데요. 그리고 사커킹이 전달한 것처럼 최근 열린 토트넘 자체 시상식에서 손흥민 선수는 올해의 선수, 올해의 골, 유소년 팬 선정 올해의 선수, 서포터즈 선정 올해의 선수 등 총 4관왕에 올랐습니다. 일본 매체들은 지난해 손흥민 선수가 런던 풋볼 어워즈에서 올해의 프리미어 선수상을 받았을 때에도 이를 관심있게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손흥민 선수는 세계적인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수상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죠. 런던 풋볼 어워즈는 토트넘을 비롯해 아스날과 첼시, 퀸스파크 레인저스 등 12개 팀을 대상으로 최고의 선수와 최고의 감독을 선정하는데요. 축구의 본고장 영국, 런던을 연고로 하는 12개 팀 대상으로 한국인 선수가 최고의 선수상을 받았다는 사실에 일본은 물론 중국 언론들도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국위선양이었죠. 그리고 올해도 역시 활약을 펼치며 일본 매체와 다양한 외신들의 이름을 올리고 있네요. 사커킹은 4위에 랭크된 박지성 선수에 대해서도 찬사를 보냈습니다. 사커킹은 박지성 선수가 널리 알려진 한국 축구의 전설이라고 말하며 2000년 일본 교토 퍼플 상가에서 프로에 데뷔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아인트호벤을 거쳐 2005년 여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하게 되었다고 설명했고 풍부한 운동량과 스피드로 팀에 기여를 했던 선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4번의 프리미어 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경험했다고 적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일본 네티즌들은 당시에는 너무 비싸다는 소리를 들었던 박지성과 손흥민이지만 지금 생각하면 저렴한 가격이었다. 지금 손흥민의 몸값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의 이적료보다 브라질이나 스페인 선수의 랭킹이 더 흥미진진하다. 소니가 J리그에 왔으면 좋겠다와 같이 승승장구하는 한국 선수들의 소식을 배아파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일본 매체들의 관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4일 일본의 한 언론은 손흥민 선수가 지난해 12월 보여준 득점 장면이 영국 공영방송 BBC가 선정하는 프리미어 리그 올해의 장면의 후보로 거론되었다는 보도를 전했는데요. 어쩌다가 손흥민 선수가 후보로 거론되었는지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어 총 12개의 장면이 공개되었고 팬투표가 실시되었다며 결과가 다음날 발표된다는 것까지 자세한 내용들을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기사에 일본 네티즌들은 여러 번 퇴장당한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은 인간은 어떠한 성적도 칭찬도 받으면 안 된다. 축구 선수로는 인류이지만 나쁜 이미지가 강하다. 레드카드 장면이 더 잘 어울리는 선수라고 생각한다와 같은 댓글을 남겼는데요. 하나씩 보고 있자니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국에는 손흥민 선수와 견줄 선수가 없으니 그냥 안 입고 온 거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네요. 사실 아시아에서 최초로 프리미어 리그 축구에 진출한 선수는 일본의 나카타 선수입니다. 최초 타이틀을 얻었었기에 아시아 최고의 타이틀을 빼앗기는 것이 여간 불편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나카타 히데토시 선수는 일본 축구계의 전설로 남았지만 생각보다 빠른 기량 하락으로 인해 빠른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혼다도 굉장히 주목받는 축구 선수였습니다. 남아공 월드컵 당시 일본 대표팀에 혼다에 의한 혼다를 위한 팀이라는 별명까지 붙을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기존 일본 선수들과는 확연하게 넘치는 개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지컬과 공격력 또한 대단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병을 앓고 있다, 리그 스타일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와 같은 추측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전성기에는 나카타와 견줄 만한 선수라는 말이 나왔었지만 결국 나카타가 몇 수 위라는 의견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스날에 입단하여 큰 화제가 되었던 이나모토 주니치도 경기는 뛰지 못하고 벤치에만 앉아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도 뛰지 않는데 유니폼만 많이 팔리는 현상이 나타나자 유럽 축구 팬들에게 유니폼을 팔러 왔냐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죠. 그를 시작으로 생긴 편견 때문에 박지성 선수도 한때는 한국에서 유니폼을 팔러 온 선수라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습니다. 나카타와 혼다, 이나모토를 비롯하여 카가와, 오카자키, 나카모토와 같은 일본 축구의 주축들이 짧은 전성기를 누리다가 금방 사라져 버리거나 나이가 들어버린 현재, 이렇다 할 선수가 없는 일본은 쿠보 다케우사 선수만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쿠보 선수는 일본 축구 선수 가운데 가장 큰 시장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 선수도 손흥민 선수의 가치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작년 사커 다이제스트에서 한일 양국 축구 선수들의 몸값을 탑10으로 정리한 적이 있었는데요. 일본 탑5를 합쳐도 손흥민 선수 한 명을 따라잡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피파 게임에서 손흥민이 나올 때와 일본 선수들이 나올 때 극단적으로 갈리는 외국인들의 반응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사실 주요 리그에 동양인이 진출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차범근과 박지성, 손흥민처럼 엄청나게 뛰어난 선수가 아니라면 기회를 잡더라도 리그에 계속 남아있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죠. 한국과 일본, 중국 선수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실력이나 피지컬, 기술 측면에서 전 세계의 인정을 받는 우리나라 선수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손흥민 선수와 같이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는 아시아 최고의 선수가 자국에서 나오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 대한 극찬의 의견과 그 반대의 의견 또한 팽팽한 것이 아닐까 싶네요. 관심이 없었다면 호불호 또한 갈리지 않았겠죠.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한국 축구 선수들이 국내외에서 크게 활약하여 일본을 계속해서 앞서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세계의 소식들을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리는 로버튜브가 되겠습니다.